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이제 오전에 있었던 이제 기자 간담회 이후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해서는 회사가 받은 물량에 대해서 해외 펀드에서도 이제 매수 문의가 들어온다. 이런 어떤 답변도 있었고요. 향후에 이제 해외 M&A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일본 기업의 어떤 고려 이야기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계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사주 부분이 이쪽으로 이제 편법으로 쓰이는 어떤 사례는 없을 것이고, 예, 우회적인 정책이 없다. 이런 굉장히 이제 명확한 어떤 답변들이 또 기자간담회 나왔는데 이 부분 주로 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임시주총 이후에 헬스케어와의 합병 관련되는 결정 이후에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들을 서정진 회장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합병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주가에서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제 그 이야기들에서 그동안 좀 중요했던 Q&A 관련되는 여러 이제 매체에서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이제 사실 두 번의 간담회 이후에서 굉장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던 게, 물론 이제 2020년도 이후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했던 그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초기에 이렇게 분리되었던 부분들이 서정진 회장이 이 부분들을 좀 주도해서 회사가 만약에 이제 개발과 유사시에 문제가 생기면 셀트리온은 좀 이제 살려놓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이런 부분을 부담하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헬스케어가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에 이제 회사가 정상화되면 당연히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합쳐지는 게 맞는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출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이후에 이제 뭐 재고 논란이라든지 회계적인 어떤 부분에서 항상 이제 그 지배 구조라든지 외국계에서 이제 셀트리온 주식에 지분을 늘리지 않는 이유로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이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합병에 대한 어떤 부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공매도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유를 달고 있으니까 합병하면 이제 근원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합병에 대한 어떤 당위성들을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냥 단순히 이제 주가 상승만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닌데, 근데 이제 8월 달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핵심 이유를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해서 요런 말로 좀 이제 하면서 합병에 대한 어떤 결의와 이걸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지적들을 이번에도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나왔던 부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기존 투자자들과 이 미래 투자자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다. 예, 워딩이 이제 조금 뭐 이전에 어떤 이제 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에서 오늘 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 이후에 이제 회사의 청사진을 명쾌하게 밝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제 주주들이 원해서 합병을 한다. 그러면 주주들이 원하면 다른 것들도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아닐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워딩이 굉장히 거침없는 부분들이니까 그 속뜻을 좀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합병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바뀌는 것은 없다. 예. 근데 이제 뒤에 워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시장이 원하는 것이고 합병이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 어려운 일을 시작하면서 결정을 잘했다고 보고 많은 투자자들도 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글로벌 이제 의결권 자문 관련해서도 이제 합병 이후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제 찬성을 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함의가 돼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기존의 투자자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합병 후에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배구조 논란이라든지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새로운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주가의 어떤 리레이팅이라든지
정상적인 어떤 이제 주가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다. 뭐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시사항 관련해서 이제 반대표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공시사항이 아니라서 답변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뭐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다 청구되더라도 그만큼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뭐 안되면 뭐 홀딩스를 동원해서라도 자사주 매입가 그러니까 매청구권 관련되는 대응은 확실하게 하겠다. 요게 일단은 이제 어제하고 오늘의 어떤 흐름에서 나쁘지 않은 흐름. 물론 이제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된 어떤 수급 이슈도 있습니다만 좀 더 이제 이전하고는 좀 달라진 어떤 태세와 주총 이후에 이제 또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뭐 주가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차후에는 셀트리온이 이전과 같이 그 IR이라든 시장 대응을 그렇게 하면 좀 힘들다. 왜냐하면 신뢰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성장성이 떨어진다. 경쟁이 이제 심해가니까요. 셀트리온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빅파마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인도 쪽도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퍼스트 무브를 하면 한 1년 반 정도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얻죠. 마치 이제 유럽에서 램시마가 이제 지금 같은 부분의 어떤 흐름을 하듯이. 근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되면 올해 이제 휴미라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가격 인하도 세고요. 이런 어떤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과거같이 이제 고성장과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은 어떤 시장 구도로 변하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신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출하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부분을 하는 이유도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에서 바이오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성장 관련되는 부분의 신뢰가 시장에다가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고 해야 수급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수급들이 좀 더 이제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합병의 어떤 과정에서 이제 연내 마무리하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제약까지 합병하면 이후에 이제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하고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제 합병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까지도 이제 뭐 상장을 통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이 서정진 회장의 입장에서 어떤 그 뭐 나쁠 것이 없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일단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향후에는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 중심으로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합병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이 합병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여기는 좀 가벼우니까요. 좀 더 이제 강한 모습의 주가를 끌면서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년도 예상 매출이 3조 5천억에 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램시마 SC, 지금 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이 허가를 받고 여기가 이제 빠르게 이제 PBM 등재라든지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실적, 회사는 이제 6천억대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기존의 바이오 시밀러보다는 4배 정도 약가가 고가입니다.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낼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합병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홀딩스도 상장을 이제 추진하고 홀딩스 지분을 이제 서정진 회장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후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투자 해소로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어떤 이제 개인 자금을 통하고 현금 자산을 통해서 이 M&A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본격화 될 거거든요. 그러면 M&A 어떤 모멘텀으로 일본 회사일 것으로 지금 뭐 이렇게 기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판을 통한 어떤 체제와 그 결과들이 내년도에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이제 정말 이제 빅파마의 어떤 도전, 장기적인 어떤 부분들도 시장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자사주 취득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상 이제 이 경영 승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합병이나 자사주 취득 관련해서 승계 문제하고는 뭐 편법이라도 우회 정책을 쓸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렇게 뭐 성공할 줄 몰라서 상속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이 상속 증여세로 뭐 내려고 하면 돈을 몇 조에 내기 때문에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인 건강을 더 신경 쓴다. 뭐 이런 이야기들로 이 부분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사주 소각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셀트리온 보유하고 있는 3,599조의 자사주는 내년 초 이제 합병 등기에 맞춰 소각하고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배정받는 부분은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주가에는 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 반대 기권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더라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뭐 대비가 돼 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어떤 강력한 어떤 이야기들을 연일 이제 뱉으면서 또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이제 행사로 이제 회사가 이 부분을 받아주면 그 물량들은 해외 펀드들이 넘겨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문의까지 나오면서 이 새로운 어떤 이제 해외 어떤 이제 지분 어떤 취득 관련된 어떤 뉘앙스도 풍겼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어서 어제 양봉이 이제 훼손이 되지 않으면서 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부근에서 일단 하고 있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계속 이제 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주가가 얼마만큼 이제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올라가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흐름이 이제 오늘 같으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태깅을 하면서 15만원권 윗단에서 일단은 맞췄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 부분들이 11월달 중순까지 잘 이어져서 이 본격적인 어떤 주가의 회복들은 이제 요 가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옵텀 RX 관련되는 이슈가 있던 16만원대 중반 이 가격이 이제 넘어가야 되고 올해의 고점이었던 18만원대 라인 이 부분을 이제 간통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요. 합병 이후에 이제 실적, 그 다음에 램시마스 내년도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추가 M&A 합병 이런 어떤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4월 달부터 있었는데 이제 주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올라갔다가 좀 빠졌는데 이번 이제 합병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도 좀 압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 모멘텀을, 수급을 동반하면서 좀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 쪽은 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외국계에서는 좀 매수 흐름들이 나왔고, 거래원에서는 노무라 쪽에서 이제 누적 매수가 한 5만 주 가까이 일단 쌓이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였는데요. 내일도 이 흐름들이 이어가는지 여부 중요하니까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